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커버 파일까지 출력을 해보고 커버 파일을 확인해 봤었습니다. 이렇게 회로도를 그리고 PCB 아트워크까지 다 완료를 했다면 이제 실제 부품이 조립된 보드를 실물로 받아볼 차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어있는 PCB를 받아서 납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PCB를 우리가 베어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품이 많거나 작은 부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SMT 표면 실장 공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SMT 공정을 진행하려면 공장에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든 커버 파일 그리고 두 가지 데이터를 더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Bill of Materials라고 부르는 BOM이 있고요. 그리고 부품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좌표가 적혀있는 Insert 데이터, Pick and Place 데이터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두 가지 데이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BOM은 이쪽 이렇게 BOM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각각의 부품마다 이렇게 속성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부품의 값과 그리고 설명, 이런 manufacturer, 이건 제조사, 그리고 패키지의 타입, 그리고 품명 같은 것들을 적게 됩니다. 이 항목이 저랑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를 통해서 필드를 넣어주고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BOM은 부품의 명세서인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부품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SMT 공장에서는 이 BOM을 보고 부품을 준비를 해가지고 부품이 맞는지 보고 SMT 장비, 이 픽앤플레이스 장비에 세팅을 할 자재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BOM에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항목은 보통은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레퍼런스, 이 참조 번호이고요, 처음에. 그리고 수량, 1kΩ의 저항이, 1608 1kΩ의 저항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지금 R5번만 봤기 때문에 수량에 대한 건 없는데, 이걸 닫고 이 BOM 생성 버튼을 눌러보면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 quantity가 나오죠, 이렇게. 이 수량입니다. 지금 버저 같은 경우엔 하나의 수량이 있고 C1, C2 이런 거와 같은 100나노 1608인 경우에는 12개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밑에도 좀 뭐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량이 필요하고요. 또 품명이 필요합니다. 파트 넘버라고 하는 품명이 필요하고요. 제조사의 파트 넘버를 보통 여기다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조사도 들어가면 좋고요. 또한 이쪽 설명란에다가 이 부품의 사양을 적어 놓으면 사양에 맞는 부품을 지정을 해서 넣어주는 SMT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하려면 이런 부품명, MPN이라고 그럽니다. 제조사의 파트 넘버, Manufacturer 파트 넘버라 그러는데 제조사의 정확한 파트 넘버를 입력을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서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PCB 위에 어떤 원점에서부터 X축으로 어느 위치, Y축으로 어느 위치, 그리고 부품의 이 회전 각도는 뭐 0도, 90도, 뭐 45도 그렇게 준비가 된 데이터를 같이 보내주게 됩니다. 인서트 데이터는 포지션 파일이나 인서트 데이터, 픽 앤 플레이스 파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불리고요. BOM 같은 경우도 BOM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파트리스트의 PL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PCB 제작부터 SMT 자동 공정을 위해서는 커버 데이터는 어떤 PCB 형상 데이터, 그리고 BOM은 이 보드에 들어가는 자재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포지션 파일, 인서트 데이터는 자재를 어느 위치에 조립을 해야 되는지 조립되는 이 좌표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개념이 섰으니까 BOM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필드가 있는데 이쪽 열 표시가 체크되어 있는 항목들만 이 오른쪽에 BOM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화는 같은 것을 그룹화하는 건데요. 좀 줄여보면 이 부분이 저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밑으로 꺽쇠가 되어 있어서 C1, 2, 이제 5, 7, 9 이렇게 다 하나씩 펼쳐진 건데 이것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그룹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밸류 값이 100나노페럿의 1608 커패시터죠. 그리고 이렇게 옮겨보면 풋프린트도 나와 있고 한데
이 DMP 같은 경우에는 Do Not Populate에서 실장하지 않는다, 뭐 Do Not Place 이렇게도 부르는데 자리는 있지만 실제 부품은 땜을 하지 않는다라는 체크 표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리스트업을 할 때 사용하는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필요하겠죠. 그리고 밸류 값이 있어도 되는데 저는 이 밸류 값을 npn으로 불리는 파트 넘버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밸류를 제거를 하는데 지금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켜놓겠습니다. 그리고 풋프린트도 잠시 켜놓고 데이터 시트는 끄겠습니다. 설명 필요하고요. 수량 필요하고요. 넘버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넣어놓으면 아이템 넘버가 이렇게 나오죠. 앞으로 끌어놔 줍니다. 이 한 번에 쭉 안 가기 때문에 스크롤을 하면서 앞으로 끌어놓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번호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줘도 되고요. 그리고 제조사 넣어놓고요. 패키지, SMD 패키지인지, 스로울 패키지, 딥 타입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기도 하고 혹은 BGA 타입 혹은 더 자세하게 1608 타입의 칩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트 넘버 있고요. 이게 겹치는데 저는 DMP라고 하는 걸로 별도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췄다면 패키지, 그리고 설명, 파트 넘버, 매니팩처러, 그다음에 수량, 레퍼런스 이렇게까지만 제가 쓰고요. 지금 BOM에서 제외는 이 홀들인데요. 홀 같은 경우는 부품이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exclude from BOM을 체크를 해주면 그리고 DMP를 하게 되면 미삽이다 라는 거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는 다 지울 건데 일단 이걸 보고 제가 전체를 수정할 거기 때문에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창에서는 이 부품들의 전체를 한 번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나노페럿의 1608 카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12개가 지금 우리가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에서 뭐 파트 넘버를 지금 삼성전기 기준으로 104 Z5NNNC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삼성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C1, C2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12개가 한 번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및 저장을 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C1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단어로 찾으면 C1이 여기 있는데 속성을 보게 되면 100나노페럿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적은 삼성 파트 넘버가 일괄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수정을 해도 되지만 BOM이라고 하는 이 편집 툴을 통해서 한 번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품 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이 부품에 들어가서 전부 다 적어 놓은 다음에 같은 저항이다라고 하면 이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 필드가 속성이 똑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 후에 BOM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 개념을 처음부터 들고 가게 되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뒤로 밀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부 다 파트 넘버를 쓰고 매니팩처러를 써주고 이렇게 딱 수정을 다 하게 되면 그리고 이런 것도 설명란을 뭐 칩 캐패시터 100나노페럿이다 라고 해놓으면 이 밸류 값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칩 캐패시터 이렇게 해놓으면 설명만 보고도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파트 넘버도 명확히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SMD 혹은 1608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 부분 뒤에를 날려도 충분히 보기 좋은 BOM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완료된 다음에 적용하고 저장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 CSV로 내보내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컴마로 분리된 테이블 파일이고 그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된 거 그리고 TSV 탭으로 된 파일로 내보내기가 있는데 보통은 CSV 많이 쓰고요. CSV 써서 엑셀이나 그런 시트에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이쪽 매니팩처러 폴더 제가 지정을 해놨었는데 여기에 프로젝트 네임이라고 하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름으로 작성이 될 겁니다.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가 됐고요. 매니팩처러 폴더에 들어가면 CSV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이고 엑셀로 물론 여시면 예쁘게 나오는데 엑셀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무료 프로그램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고 이것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한글 버전도 있으니까 그렇게 바꾸시면 되고 이쪽에 이런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CSV라고 검색을 하시면 에디트 CSV가 있고 레인보우 CSV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색깔을 표시해 주는 거는 레인보우 CSV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제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에디트 CSV는 지금 이렇게 컴마로 분리된 거를 엑셀과 같이 테이블로 만들어줘서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개를 설치를 해준 상태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은 신뢰할 수 있는 폴더냐라고 묻는데 신뢰할 수 있는 폴더다라고 해야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깔았다면 이렇게 패키지, PKG는 회색, 설명은 빨간색 이렇게 색깔별로 열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에디트 CSV가 있는데 아까 전에 확장을 깔아놓은 건데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와서 편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전부 다 지금은 채우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기본을 제가 생성을 해놨는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파일은 파일의 형태가 있습니다. JLC PCB의 폼을 따라서 만들어줘야 그것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부품 리스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JLC PCB의 폼을 알아보기 위해서 JLC PCB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면은 전체 서비스의 PCB 어셈블리, 이게 SMT 공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PCB 어셈블리를 눌러보면 이 폼이 좀 처음엔 찾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주문을 하는 단계에서는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밑에 내려보면은 이렇게 PCB 조립용 BOM 파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OM 작성 가이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BOM 파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BOM 파일에는 이렇게 코멘트 그리고 여기 이 designator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정자를 의미를 합니다. 레퍼런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도 이렇게 레퍼런스 REF라고만 쓰기도 하고 레퍼런스 데signator 해가지고 REFDES까지 이렇게 약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풋프린트가 들어갑니다. 풋프린트는 인치 단위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밀리미터의 단위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한 번 더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커멘트 몇인지 밸류 값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100마이크로페럿의 C1 레퍼런스고 이건 이제 탄탈 카패시터인데 이거 말고 밑에 거 0603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나 공란이나 컴마로 구분을 해서 띄워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 옵셔널로 JLC PCB의 파트 넘버 부품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JLC PCB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파트 넘버가 있는데 그 파트 넘버를 써주게 되면 바로바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추천하는 포맷은 CSV 그리고 엑셀 파일인데요. 우리는 CSV 파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운받으면은 엑셀 파일로 해서 양식이 이거랑 똑같은 양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CSV로 하는데 이 파일에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닫아주고 요거를 파일에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JLC BOM 언더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edit CSV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 패키지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죽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죽여주고 매뉴팩처럴 제조사도 필요가 없고요. 수량도 필요가 없습니다. 죽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살려놔야 되죠. 근데 이름이 레퍼런스가 아니고 이거는 디지그네이터 수량이 살아있는데 수량을 지웠는데 좀 아까 잘못 지웠는지 컨트롤 Z가 안 되네 이거. 일단 다시 지워주겠습니다. 이 밸류를 코멘트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앞으로 이렇게 옮겨주고 칼럼2도 옮겨주고 이게 이렇게 잘못 눌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는데 2번인가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끌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풋프린트 자리거든요. 여기 풋프린트가 있죠 우리. 그래서 끌어서 일로 옵니다. 인서트 칼럼을 레프트에다가 하나 넣어주고요. 그냥 맞춰주는 겁니다. JLC PCB 넘버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BOM에서 제외됨 이거는 마운팅 홀은 없어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있기 때문에 이거 지워주고 지워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설명은 나중에 지워줄 겁니다. 풋프린트는 이렇게 놔둬도 자동으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바꿔줘도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LC PCB 파트 같은 경우에 해주면 되게 좋기 때문에 이거 한번 찾아보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0나노페럿에 대해서 JLC PCB의 파트 넘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LC PCB의 홈페이지에 가서 전체 서비스 그리고 부품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부품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장도 할 수가 있거든요. 부품 라이브러리 쪽으로 파트 라이브러리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카테고리고요. 이쪽에 파트 넘버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1608 사이즈, 인치로는 0603이거든요. 0603 100나노페럿의 캐패시터를 사양을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요. 지금 100나노페럿에 25V 그리고 0603 가까이 가져가면 부품의 형상이 나오고요. 캐패시터는 용량 그리고 내압 그리고 어떤 온도 데이터나 이런 오차율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 스탁을 잘 봐야 되는데 물론 가격도 봐야 됩니다. JLC PCB 안에 있는 스탁 재고이기 때문에 이 재고가 많은 것을 할수록 부품을 바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할게요. 50V짜리의 0603, 인치로 0603, 100나노페럿.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개가 0.0158달러입니다. 이쪽에 있는 게 JLC PCB의 파트 넘버입니다. 그럼 요거 카피를 해서 이쪽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채워주면 되는데, 제가 빠른 과정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특이한 케이스들은 천천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파일 자체를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깃허브에다가 이렇게 왼쪽에 JLC PCB 홈페이지를 넣어놓고 오른쪽에 VS 코드를 열어줬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줄여줘서 이 파트 넘버가 잘 보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제가 이미 강의를 위해서 SMT 공정까지 JLC PCB를 통해서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그 파트 위주로 제가 이 라이브러리를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C1591을 이쪽에 적어놨는데 제가 실제로 진행할 때 썼던 품목은 다른 품목이더라고요. 이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C14663번을 그래서 이 부품을 썼는데 이게 스탁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매핑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공란으로 두면은 다음 단계에서 정할 수도 있더라고요. 방법은 다양하니까 유연하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는 여기 넣어놓고 몇 가지는 좀 공란으로 둔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피코 0603 이렇게 써놓으면 나오죠. 그럼 20피코 페럿의 0603 타입의 캐패시터들이 쭈루룩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스탁 한번 확인하고 가격 한번 보고요. 이런 수동 소자들은 대부분 가격이 캐패시터 엄청 큰 거 아니면은 고용량 아니면은 가격이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자, 그럼 1648 이렇게 바로 써넣어도 되죠. C1648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10나노페럿 10나노페럿입니다. 10나노페럿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탁 맞는 요거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C57112 이런 식으로 좀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부품 몇 개는 제가 공란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ED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LED, 레드, 0603 사이즈까지 제가 사용했던 것이 이 NCD로 시작하는 이 업체 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스탁도 굉장히 좀 많았고 다른 색깔들도 이쪽 같은 계열로 많이 있어서 이쪽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린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니까 이게 좀 안 나오네요. 이 같은 계열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 NCD 0603 이 시리즈를 모두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R도 나오고 화이트도 나오죠. 백색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찾을 거는 G입니다. 그린. 그래서 이 그린의 데이터시트를 한번 보면서 그린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LED 같은 부품은 우리가 앞단의 저항값에 따라서 포워드 커런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 회로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이 부품을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부품명 그대로 사용을 해줘도 됩니다. 이전에 이미 설계를 했을 때 이 부품을 쓰겠다라고 제가 데이터시트를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부품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품들은. 혹은 안 되면 지금 뭐 같은 사양의 부품으로 대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품을 선정하고 회로를 설계하는 것, 그리고 회로를 설계하면서 부품을 선정하는 것, 아니면 회로를 설계를 다 해놓고 부품을 선정하는 이런 게 복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로도에서 그냥 이거 쓸 거야 라고 해서 이 사이즈, 공통된 사이즈가 많으니까 넣어놓고 나중에 정의를 해도 됩니다. 혹은 아무 제조사나 상관없다. 왜냐하면 1608 타입에 이 사양만 맞으면 된다 라고 하는 설계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금 LED나 아니면 별도의 칩 같이 이런 USB 타입 같이 풋프린트가 이미 이거에 맞춰져 있거나 LED 같이 앞단의 저항의 설계가 달라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부품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맞는 회로 설계 혹은 PCB 레이아웃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LED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NCD라고 시작하는 이 부품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그린 같은 경우에는 NCD 0603 그린 이렇게 써주면 되고, 우리가 그린도 있고 뭐 전부 다 NCD 0603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혀서 0603까지만 적어 놓으면 레드, 이 C는 옐로우 그린이네요. W는 화이트겠죠. 색.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현재 그린, 블루, 오렌지입니다. 블루 이쪽에 있죠. 블루부터 적어 놓겠습니다. 이쪽 C84266입니다. 그리고 이 그린이죠. 오렌지는 이쪽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LED는 전부 다 선정이 끝났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거는 SMT를 JLC PCB나 혹은 다른 곳을 통해서 맡길 거야 라고 하면 그쪽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이트에서 찾아도 되지만 이쪽에서 먼저 한번 교차로 찾아서 부품이 있는지부터 보는 게 가장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LED 그린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근데 이게 적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안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린으로 적었지만 아까 봤던 NCD 시리즈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트 라이브러리의 이 전체 부품 중에서 이쪽에 LED 부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RGB LED 여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면은 이쪽에서 사양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양들 포워드 볼테이지나 커런트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이 선택하는 거는 디지키랑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디지키처럼 이렇게 소팅을 해가지고 하나씩 골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핀 헤더 1/4짜리 2.54mm 피치를 가지고 버티컬로 서 있는 거죠. 이렇게 2.54 피치를 가지는 4핀짜리 1열 핀 헤더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제가 썼던 거는 4핀짜리는 요거를 썼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넣어주고요. 5핀짜리도 여기 바로 아래 있거든요. 5핀짜리 여기에 5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일단 이걸로 넣어주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걸로 썼었네요. 이렇게 하나씩 넣어줘야 되는데, 나중에도 내가 이거를 쓰겠다라고 하면 킥헤드 심볼 자체에 이거를 넣어놓고 저장을 해놓으면 내가 쓸 때마다 이게 이쪽에 넣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편하겠죠. 그리고 USB 미니 타입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미리 선정을 해놨었죠. 요거 제품이 맞습니다. 한번 데이터시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저항 같은 경우도 0603에 0R R을 붙여주면 저항이다라고 보통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0옴 0603 사이즈가 뒤로 밀리는데 대부분 이쪽에 0603 뭐 RC06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밀이나 이런 좀 신뢰성 있는 것들은 조금 이름 있는 제조사를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K, 1KR F급의 저항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1KR 말고 1KF나 1%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포텐시오미터인데요. 이 포텐시오미터도 우리가 기존에 골라놓은 게 있습니다. RK09K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이렇게 된 거 나오고 이렇게 된 거 나오는데,
제가 SMT 공정으로 진행을 했던 거는 이 부품이네요. 그래서 요거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리 사양을 정했었죠. 6mm에 6mm, 높이 5mm짜리로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찾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텍타일로 찾아보게 되면 두 개가 나오네요. 스위치 이쪽이 좀 25,000개 이쪽에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패키지 타입 나오고 여러 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서킷은 SPST이고 마운팅 타입은 스롤 타입이죠. 이렇게 스위치 높이가 아까 5mm 그러면 5를 찾아서 눌러도 되고 위에다 써도 됩니다. 길이 이쪽인데 이게 6mm였죠. 그러면 6mm부터 6mm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플라이를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면은 이런 거 다운을 받아서 실제 파트랑 레이아웃의 위치가 정확하면 쓸 수가 있죠. 회로도 이렇게 맞으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분명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같은 핀 투 핀으로 대치되는 품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써도 되지만 데이터시트를 통해서 각 사양들, 중요한 사양들 위주로 꼭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 제품을 썼습니다. 이 제품은 USB용으로 보호회로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같은 품명인데 혹은 조금만 다르게 나오는 품명이면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핀 투 핀도 맞고 제조사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테스트보드에서 만들었던 건 좀 가격을 좀 싸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싼 부품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 ST마이크로 제품도 여기 보이는데 이거는 0.18불 그리고 샘플로 만들면서 사용했던 것은 0.04불입니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거로 일단 테스트용이니까 이걸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은 무조건 정품을 써야 되겠죠. MCU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ST마이크로의 제품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T232RL 칩입니다. 이게 조금 가격이 비쌌습니다. 다른 제조사는요. 우리는 FTDI 칩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IC류들은 웬만하면 정품을 써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란이 낸 거 이렇게 의도적으로 공란을 해놓은 거 270kΩ 그리고 캐패시터에 몇 개 이렇게 해놨고요. 버저도 해줘야 되겠네요. 이 버저도 제가 골라놨었기 때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칼럼은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지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JLC PCB에 맡길 수 있게끔 수정을 했습니다. 저장을 해주고요. 이쪽에서 보면은 다 변경이 돼서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JLC 파트 넘버가 공란인 부분은 이렇게 쉼표하고 그냥 뒤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JLC PCB에 맞는 BOM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JLC PCB의 PCB 어셈블리 쪽 가보게 되면은 인서트 데이터, 픽 앤 플레이스 데이터도 필요한데 이렇게 내려가서 보다 보면 BOM 파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쪽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쪽 PCBA 파일 프리페어런스 PCB 파일에 대한 준비 부분이고요. 이쪽에서 BOM 파일을 준비를 했고 픽 앤 플레이스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퍼런스, 그 다음 X좌표, Y좌표, 그리고 레이어, 실장되는 레이어, 탑 레이어인지 바텀 레이어인지, 그리고 부품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캐드에서 PCB 편집키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기판 제조 출력, 쪽에 부품 배치 파일이 있습니다. 부품 배치 파일을 눌러보면은 출력 디렉토리는 우리가 매니팩처러로 해놔야 되겠죠. 이쪽으로 하고요. 상대 경로를 지정하고 형식은 CSV로 하고 단위 밀리미터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수 몇 개 완료됐다 라고 나오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만든 JLC 파일이 있고 all 포지션이 있습니다. 포지션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JLC에 맞춘 CPL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코드, VS 코드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요거는 닫아주겠습니다. 아까 작업했던 거.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일단 CPL 파일, 이 CPL 파일은 JLC PCB에서 부르는 이름인데 Component Placement List의 약자로 CPL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CSV 파일을 연 다음에 Edit CSV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칼럼 1에 레퍼런스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름을 통일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밸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주고요. 패키지도 필요가 없죠. 포지션 X 필요하고 포지션 Y 필요합니다. 로테이션 필요하고 사이드, 이게 레이어가 어디냐인 건데 요거 계속 여기도 좀 잘 눌리네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옮겨와서 이렇게 넣고 이름이 mid X, 가운데 X 좌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부품의 원점을 가운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mid Y, 사이드는 레이어가 되겠죠. 그리고 로테이션은 로테이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그대로 있어도 작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바텀은 다 B로 해줘야 되겠죠. 한번 이대로 그냥 올려볼까요? 한번 바꾸려면은 Ctrl Shift F를 통해서 이쪽에 서치에 바텀 BOTTOM 이렇게 한 것을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이 되고, 이것을 눌러보면 Replace가 있습니다. 그래서 B라고 바꿔주면은 이게 전부 다 바뀌게 되는데요. 저 Replace O를 누르면 30개를 바꿀까요? 바꿔줘 라고 하면 B라고 바뀌는데, 이거 저장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다시 B라고 바뀌는데 지금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살아났네요. 다시 자, 칼럼 2 지우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누른 다음에 경계왔죠. 이거 바탕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Ctrl S로. 그리고 이 탑은 그대로 한번 놔둬볼게요. 이거 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서. 이렇게 해서 CSV 파일을 JLC PCB에서 원하는 폼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준비된 PCB의 커버 그리고 BOM, 포지션 데이터를 통해서 PCB 제작 의뢰를 하고 그 후에 이 PCB의 SMT 공정을 의뢰해서 실제로 제품으로 받아보는 것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핑크버그랩이었습니다.